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 키워드 정리해보면 ADP 민간 고용은 예상치 하회했는데 투자자들의 반응은 그렇게 좋진 않았고요. 애플이 시가총액 3조 달러 고점론 이것도 제기가 됐습니다. 빅테크 전반적으로 좀 약세 보이면서 지수 발목을 좀 잡았고 증시는 계속 퐁당퐁당이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반복되고 있는데 수급도 반복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좀 변화가 생기는지 오늘 봐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이제 로봇부터 시작해서 엔터까지 한 바퀴씩 다 돌았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대장이 뭐가 치고 나가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관찰하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증시 마감부터 정리해 보면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다 하락했고요. S&P 500은 13일 연속해서 종가가 1% 안쪽으로 오르거나 내리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눈치 보는 박스권 그런 흐름이 좀 반복되고 있습니다. 러셀 2000 지수도 오늘 장중에 플러스권 유지했다가 이제 막판에 살짝 밀려서 대부분의 지수가 빠졌는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준 재료들을 보면 첫 번째 고용지표, ADP 민간 고용이 나왔는데 10만 3천으로 나왔거든요. 예상치가 13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취업하는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이제 많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ADP 쪽에서는 내년도 고용과 임금 증가 속도가 온건할 것임을 암시한다. 그러니까 고용이 좀 둔화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된다라는 걸로 해석이 되는 거고, 어쨌든 고용이 늘어나고는 있기 때문에 이걸 또 당장 경기 침체 이렇게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죠. 근데 다만 일부에서는 이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데이빗 러셀이라는 사람은 ADP 고용, 이 고용 데이터가 이제 축소되고 있는 거는 긴축 영향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러면 인플레이션 잡히니까 금리를 내리겠구나. 이렇게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고용지표 나빠지는데 매파적 정책이 오랫동안 생각보다 유지가 되면 투자자들은 이러다가 진짜 경기 침체 오겠는데 이런 쪽으로 걱정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경계한 거죠. 그래서 ADP 민간 고용이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그렇게 이제 긍정적으로만 해석하지 않은 그런 이유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종목들 쪽에서도 조금 이제 오늘 조심스러운 대목들이 있었는데 애플이 빠졌는데 애플이 빠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조 달러만 넘어가면 계속 그 근처에서 고점이 됐다. 그러니까 3조 달러 정점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제 근처 가면 빠지고 넘어갔다가도 밀리고 그래서 전일 3조 달러 넘어간 게 또 이번 고점 아닐까? 그 생각해 보면 화웨이와의 경쟁을 비롯해서 부정적인 요인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오늘 실제로 또 3조 달러 밑으로 애플이 내려갔잖아요. 대장주 정점론 이게 또 있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또 오늘 다시 51선 부근으로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엇갈리는 재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중국에서의 어떤 칩 제한을 뚫고 계속해서 제품을 만들 거야. 이건 긍정적 요인인데 AMD라는 어떤 경쟁사, 그다음에 과연 어떤 이제 정부 규제를 과연 제대로 피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의 의구심, 이런 것들이 겹치죠.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제품을 계속 만들겠구나라는 기대로 플러스로 출발을 했다가 중반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경쟁사, 그다음에 저게 현실적일까?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2% 넘게 빠졌고 이게 이제 나스닥 시장 하락하는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주요 이제 분석들을 또 보면 울프 리서치에서는 내년도 증시가 8% 빠질 거다. 긴축이 실제로 경제를 강타할 거고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게 되면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결정력을 행사하기 어렵게 될 거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CT는 연말 장세에서의 어떤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한다. 그리고 이제 연착륙 가능성이 있는데 비중 축소하는 거는 시기상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도이치에서는 내년도 증시가 5,100 최대 5,500까지 올라갈 건데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질 거야. 올해 그렇게 경기 침체 온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안 왔잖아. 내년도 걱정에 대해서는 또 지나친 거 아닌가? 결국에는 기업 실적이 증시를 끌고 올라갈 거야.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뉴스들 점검해 보면 지금 경제학자들은 내년도 금리 안 내릴 거라는 거야. 상반기까지. 지금 투자자들은 3월이나 기대하고 있잖아요. 근데 경제학자들 설문을 해봤더니 4분의 3은 내년도 하반기에나 내리거나 말거나 할 거고 그나마 내린다 하더라도 0.5%포인트 정도 지금 시장에서는 거의 1.5%포인트까지 기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0.5%포인트 내릴 둥 말 둥 이런 주장을 해서 금리 인하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회의론 이런 것들이 또 제기가 됐고 그다음에 오늘도 국제유가 되게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재고가 증가되고 중국 우려가 또 제기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에너지주가 빠졌죠. 이것도 이제 증시가 하락하는데 어느 정도 좀 일조를 한
그런 재료였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이제 흥미로운 재료는 노무라에서 북아시아 주식에 대해서 좀 바꿨다 시각을 뭐 이런 어떤 보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근거로 연준 피봇, 그러니까 연준이 이제 금리를 이제 내릴 거라서 그렇게 되면 이제 북아시아에 대해서 낙관론으로 선회해야 된다. 근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 얘기하는 것보다 이제 대만 쪽 얘기였는데, 그래서 대만 투자 의견을 이제 높이면서 이제 한국 관련된 코멘트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서 기술주 중심의 한국과 대만 기업들의 어떤 자금 조달 비용이 떨어지게 될 거고, 그리고 또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한국, 중국, 대만 이런 곳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본다. 이런 어떤 코멘트,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하고 대만에 대해서 외국인들 계속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런 뉴스도 나온 게 있었습니다. MSCI 한국 지수 보면 오늘 0.63% 빠졌고 야간 선물도 내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증시는 또 퐁당퐁당에 이번에 당자로 움직이는 타이밍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초반에 이런 재료 안고 출발할 것 같다. 근데 이제 어제 수급을 좀 잘 보면 외국인들 매도한 업종이 되게 많았거든요. 뭐 기계 정도 매수한 거 말고는 거의 매도 우위였잖아요. 특히 이제 전기전자 업종이 어제 매도를 되게 많이 했는데 전차. 그러니까 오늘이 또 목요일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또 만기, 위클리 만기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도 좀 어정쩡하게 매매할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를 대량으로 매도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은 또 반대로 좀 다르게 매매를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서도 제일 많이 산 거는 반도체였어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이게 소프트웨어는 약간 게임 업종을 좀 소프트웨어 쪽으로 보는 이제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좀 매매가 좀 엇갈렸는데, 오늘도, 그러니까 반도체 업종은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매수하고 있거든요. 코스닥에서. 이 기조를 유지할 거냐, 아니면 이제 새로운 업종으로 넘어갈 거냐.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라든가, 최근에 이제 엔터가 좀 핫했죠. 그다음에 게임주, 비트코인 영향도 있고, 중국 판호 이슈도 있고, 뭐 새로운 제품 개발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게임 쪽으로 붙을 거냐. 그러니까 외국인들 기관이 코스닥에서 이렇게 시장이 변동성 클 때 어느 업종 매수하는지를 오히려 또 주목해 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업종별 수급 동향 어제와 좀 달라지는지 이제 볼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이번 주에 종목군들을 보면 서울옥션 같이 이제 뭐 STO 관련돼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이번 주 올라가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또 상승하고 이렇게 홀짝홀짝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게 하나의 특징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YG엔터나 컴투솔딩스 같이 제가 기간을 조금 더 또 아주 길게 이렇게 늘려서 보여드리는 건데 엄청나게 하락한 종목들이거든요. 지금 코스피에서도 뭐 GS건설이라든가 뭐 카카오 이런 것들이 강했잖아요. 최근에 이제 시장의 트렌드가 고점에서 무식하게 하락한 종목군들, 예, 그런 쪽에서 이제 조금 시장에서는 박스권이고 좀 어느 정도 금리 내려갈 거니까 이런 기대치도 있고 하니까 초낙폭 과대주 쪽에 계속 관심을 갖는 경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 어떤 트렌드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지, 그러면 또 비슷한 부류의 종목을 또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래서 키워드가 복수열전,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졌다가 복수를 시작하는 어떤 종목군들, 이런 것들이 계속 트렌드가 되는지 이것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관전 포인트 정리해보면 퐁당퐁당 장세. 예, 그러니까 또 뻔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시장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하나 재료를 의미 둘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에 대해서 기대를 하거나 뭔가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그럴 필요 없다. 시장이 그냥 11월에 많이 올라서 그렇게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초낙폭주들이 그 틈에서 이제 좀 세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기관의 코스닥 시장에서 어떤 업종에 집중을 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개인 큰손이 양도세 이슈가 지금 좀 무산되는 분위기라서 결국에는 개인이 아닌 외국인 기관 주도, 개인은 몰빵, 특정 종목에 몰려다니기, 이런 형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 이틀 이상 오른 업종이 게임즈하고 STO 관련된 종목군들 정도 외에는 별로 없어요. 연속적으로 뭐 업종도 퐁당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나마도. 그래서 이제 조금 이런 가운데서 올라간 종목군들도 좀 주목을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수급이 뒷받침되면서 꾸준하게 쌓이는 종목이 뭐가 되는지 이런 것들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나마 계속 안 좋은 것만 봐서 어제는 제가 저녁 방송에서 또 좀 부담스러운 차트 보여드렸으니까 오늘은 또 반대 차트 보여드리면, 미국에선 자사주 매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자사주 매입 이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제 주가가 터무니없이 빠지진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분석도 있어요. 그래서 뭐 시장에 대해서 어떤 공포스러운 게 나와도 너무 그거에 대해서 또 걱정할 필요도
걱정할 거는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냥 시장은 많이 올라서 그냥 등락만 반복되는 좀 지루한 구간이고, 이럴 때 이제 좀 개별적인 어떤 차별적인 종목 장세 진행되고 ADR을 소화하는 과정에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건 제가 또 오후 방송에서 내용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또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